안녕하십니까. 자, 부동산 세법을 담당하는 이재준입니다.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갖고 정상적으로 개강을 못하고 좀 12월 달부터 수업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아, 뉴스에 나왔나 보죠? 좀 많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 우리 부동산 세법 입문 과정인데요. 일단은 여러분 중에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도 계실 거고 그렇겠지만 일단은 강의 편의상 처음 공부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교재에 입문서 나와 있죠. 여러분 218조 정도 펼쳐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 공부하시는 걸 가정하기 때문에 첫 시간이기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이 뭐냐라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리고 시험에는 어떻게 출제되는가, 이러한 내용을 1교시 시간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펼쳐 놓으신다면은, 어디 보시냐면은, 231조 펼쳐놓으시면 조금 1교시 시간에는 요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231조. 231조 보시면 우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의의와 그 다음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조세의 구분 나와 있죠. 이 부분을 지금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하고 첫 번째 만남이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세법이 뭔가라는 것을 한번 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세법은 여러분 용어가 두 가지가 합성됩니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용어 하나 하고요, 부동산이라는 용어 두 가지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세법과 관련된 내용인데 뭐와 관련된 거냐? 부동산과 관련된. 그래서 우리 세법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다양한 경제 현상을 규제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공인중개사의 중개 목적물인 부동산과 관련된 세법을 우리는 바로 부동산 세법이라 하고, 요건 어떤 법률 명칭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 2차 과목의 명칭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법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총칭해서 바로 뭐라면 부동산 세법이 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 세법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당에서 부과되는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동산 세법이나 정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어떠냐? 좀 살펴보죠. 자, 우리 세법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세법은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된 건데, 우리 부동산의 경제 활동은 크게 이렇게 부동산을 제일 먼저 뭐하죠, 여러분? 취득하죠. 그래서 취득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이후 부동산을 이제 사용하는 보유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이제 처분하는 단계,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을 총칭해서 뭐라냐면 부동산 세법이란데, 특히 부동산을 여러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 지방세 쪽에서 제일 먼저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뭐냐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래서 여러분 여기 써져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취득세. 글자가 들어있는 부동산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취득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특징이 그 경제 현상을 가장 잘 나타나는 말로 표현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용어 그대로 의미를 전달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세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취득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취득한 이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이제 등기가 일어나겠죠. 자, 이러한 등기가 있게 되면 이 등기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취득한 이후 이제 우리 부동산을 이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겠죠. 이 사용하는 단계가 무슨 단계, 여러분? 보유 단계. 이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된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냐면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이름이 뭐다고 여러분? 재산세. 자, 국세는 오늘 현재 여러분 14가지가 있고요. 지방세는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렇게 들으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 재산세는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이 좋아요. 재산세를 많이 낸다 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 여러분? 재산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여기 5층 타고 5층 올라오니 엘리베이터 탄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주부님이 나 이번에 재산세 많이 나와서 짜증나 죽겠어 딱 그러더라고. 그 아주머니 짜증을 왜 낸 거야 지금?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나 재산 좀 있는 여자야 그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은 다른 말로 뭐가 많다고요? 부동산이란 재산이 제일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사회생활 첫 번째 취업한 게 이제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취업을 해갖고 은사부에서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데 마지막 조건이 뭐였냐면 제가 입행할 당시에 아직 보험제도가 많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원은 특성상 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합격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된대. 재정보증인. 은행원들이 가끔 사고 나면 이제 그 금전을 대신 보상할 재정보증인을 2명을 세워야 되는데 그 2명을 세울 때 그 재산세 조건이 뭐냐면 재산세를 내는 사람만 세울 수 있게 됐어.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아버님 재산세 내는 사람이 연대보증인 세워야 된답니다. 2명을. 그래서 그건 아버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때 바로 요 재산세.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라는 것은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재산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얘도 그냥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구체적인 내용을 아실 필요는 없어요. 가끔가다 이 설명을 하면 쉬는 시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셔요. 물어보지 말라고. 그냥 이름만 기억하면 된다고. 설명하려면 그냥 내용이 깊숙하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2가지가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세. 근데 여러분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부과냐? 국세 쪽에서도 부과되는 게 있어요. 국세 쪽에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가 바로 뭐냐면 종합부동산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뉴스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그래서 결론부터 내리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이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3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고요? 지방세 쪽에서 재산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국세 쪽에서 뭐가 있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요 3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지방세와 국세는 3가지가 있다고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자, 요거를 우리는 앞글자 떠서 어떻게 되냐? 재지종. 그래서 여러분 보유세는 재지종 이렇게요. 약간 랩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못 불러요. 노래를 잘 부르면 좀 이렇게 세법을 노래로 설명할 텐데 노래가 음치예요, 음치. 제가. 아주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가기 싫은 게 뭐냐? 노래방 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뭐 합격자 모임한다고 오라 그러면 그냥 억지로 불려가고 결국 노래방까지 끌려가. 그럼 노래방 저 구석에 짱 박혀갖고 숨어 있어. 네, 그러다가 이제 틈을 보고 도망 나오는데.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좀 안개 기법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 보유세는 3가지 재지정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시험은 어려운 내용도 나오지만 쉬운 내용도 많아요. 이게 바로 이번 2019년도 30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게 심지어는 부동산 학계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냥 주워 먹는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시험 문제는 난이도 조절들하면 난이도가 있어요. 상, 중, 하. 상, 중, 하. 근데 요 중급과 하급만 해도 약 65%에서 70%가 요 중하에서 나와. 나머지가 한 30% 정도예요. 그래서 좀 어려워지면 35%가 상급이죠.
근데 여러분, 요 중하급, 요 정도만 충분히 착실하게 정리해도 충분히 65에서 70%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난이도 높은 거에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나중에 뭐 시간이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본다 생각하시고, 일단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이건 꼭 잡으셔야 돼요. 이것만 충실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65% 이상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그러면 난이도 하급의 문제가 바로 이런 거죠. 뭐 다음 중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로서, 그러면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를 물어봤죠. 보유 단계, 그다음에 뭐였죠? 국세. 조건이 몇 가지였죠? 2가지. 그럼 같은 재지종이지만 뭐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죠. 왜죠? 재산세나 지역 자본세나 무슨 세니까? 지방세. 근데 저는 뭘 물어봤죠?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 이런 것만 여러분 잘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막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출제위원이 요구하는 조건을 제대로 확인을 못하고 급한 마음에 그냥 재지정 나왔다 해갖고 그냥 재산세 냅다 찍어놓고 맞았다 하고 집에 가서 맞춰보니까 틀렸다 씨. 왜 틀렸나 보니까 뭐라고 했어? 국세에서. 나는 뭘 찍었어? 지방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꼭 너무 상급 난이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마, 여러분. 차분하게 그냥 중하급만 정리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 다 어느 단계에서 부과돼요? 보유세야. 그럼 왜 보유 단계에서 이렇게 재산세도 부과되는 거고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되냐면, 재산세, 종부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여러분, 재산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기만 하면 그 부동산 가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때려.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소유자한테 일단은 지방세 쪄서 부과되는 게 바로 뭐냐면 재산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뭐 하기만 하면, 있기만 하면, 부동산에 있기만 하면 그게 얼마짜리냐는 묻지 않고, 묻지 않아. 너 부동산이란 재산 갖고 있네? 그럼 일단은 무조건 지방세에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누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동산 소유자가 내는 거야. 특징. 모든. 그 부동산의 가액이 얼마냐를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재산세가 과세된 부동산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에게 다시 한번, 너는 그냥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뭐야, 여러분? 요게 중요한 말이야. 뭐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한해서만 국세 쪽에서 부과되는 보유세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 부동산에는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럼 무조건 일단 1차적으로 지방세 쪄서 뭐가 부과된다, 여러분? 재산세가 무조건 부과되는 거야. 그런데 그 부과된 부동산의 가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모일 때는 고액의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만큼 재산가액이 어떡하니까? 높으니까. 그만큼 세금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좀 더 세금 더 내라 해갖고 국세 쪄서 때린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야. 그러니까 특징 기억해 두셔야 돼요. 종부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세를 전제로.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부과하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재산세가 더 높은가 종합부동산세가 더 높은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그렇죠. 종부세가 더 높은 거죠. 재산세를 낸 사람 중에서도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만 내는 세금이 바로 종부세죠. 그러니까 아까 재산세 많이 났다가 짜증나는 아줌마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 난 종부세 내려고 대출 받아야 될 것 같아. 종부세란 세금 내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된대? 대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요 재산세 많이 났다는 아줌마 어떻게 해야 돼? 수그리.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납죽 엎드려야 돼. 나는 더 높은 누가? 종부세 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는 젊은 청춘 미혼 남녀들한테 결혼 조건, 굳이 결혼하겠다면 요즘 조건 따지죠? 조건 따집니다. 뭐 어떤 여성분들은 뭐 남자라면 뭐 1m 80의 긴 다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식스팩에 얼굴은 훈남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 생전 그렇게 결혼하면 결혼 하나 봐라 그래갖고 저는 그런 거 요구하지 말라 그래요. 일단은 다리 짧아도 괜찮아. 식스팩 아니고 볼록싱 배에도 괜찮아. 근데 뭐려면
재산세를 내면 일단은 썸 타는 거야. 일단은 썸 타야 돼. 재산세를 낸다. 그럼 일단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결혼 조건은 재산세 내는 것을 확인하라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재산세를 내다 못해 뭘 내면 종합부동산 그때는 무조건 물어라. 무조건 물은가 그때는 전후 사후 따지지 말고 무조건 물어야 돼. 여러분. 가능하면 목숨이 짧다. 그러면 더 좋은가? 건강이 나쁘다. 건강이 좋아야 돼? 나빠야 돼? 나빠야 되는가? 이 인간은 담배도 안 피워 술도 안 마셔 맨날 운동해갖고 체력이 튼튼하다. 그럼 이건 길게 간다. 가능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돼? 짧아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상속이 개시가 되면 배우자는 최소한 그 재산의 반을 받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상대방 배우자 내가 없으면 누구라도 잘 만나야 돼 여러분?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 근데 저는 팔자가 살아와갖고 저도 없고요. 저희 집 사람도 어려갖고요. 둘 다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요. 항상 보면 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쳤어 내가 그때 씨. 저도 그러죠. 나도 술 안 먹었었으면 야 씨. 술만 먹었어도 내가 제정신 차렸을 텐데 씨. 그래서 여러분 특히 보유단계에서 부과된 세금 뭐예요 여러분? 재지종 차이점 여러분 재산세와 종부세 차이점 일단 나죠? 자 그러다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목적을 달성함에 따라서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얘는 어렵지 않아요. 부동산을 뭐 했으면 양도하면 이때 실현된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그냥 글자 그대로 양도세는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국세죠. 실제 여러분 이 중에서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큰 공인중개사한테 가장 지장을 미치는 이 세금이 있다. 그러면 바로 뭐냐?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가장 의사결정 중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부동산을 보면 양도하면 그 양도리나 소득에서 부과되는 양도세가 너무나 큰 거야.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부담을 떠안으면서 부동산을 처분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회피하는 거죠. 뭐. 그럼 이거 처분하는 것을 중개하던 공인중개사는 거래 없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현업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가끔씩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양도소득세 때문에 여러분 교수님 양도자들 아주 싫어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실무로 나가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양도세 여러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부동산을 뭐 하는 단계에서 처분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 쪽에서 뭐가 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있다. 그러면 세 번째로서 우리가 특히 부동산을 보유하는 단계에서 여러분 부동산을 임대를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임대료. 그럼 임대소득이 발생해. 임대소득에 대해서 역시 또 우리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세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타 국세 쪽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라는 것이 있다. 부동산 임대소득. 자, 요런 것이 우리가 국세 쪽에서 공부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은 부동산 역시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단계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장 잡아야 할 고객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굴 잡아야 돼요, 여러분? 임대업자를 꼭 잡으셔야 돼요. 임대업자를 잡지 못하면 고정비 확보가 어려워져. 왜냐면 임대업자를 잡고 있으면 임대업자는 계속 뭐가 나오죠? 물건이 계속 나오잖아. 계속 전월세 계속 계약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실무 나가셔서 성공하시려면 누굴 잡아야 돼? 임대사업자 잡아야 돼. 근데 이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에도 많은 관심이지만 역시 세금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미쳐요. 많은 관심을 가져.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소득이나 세금에 대해서 아주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이걸 공인중개사는 여러분한테 야 내가 이 부동산 임대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고 있는 거 있냐? 있다. 그럼 난 너하고만 거래하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만큼 전문 지식을 무장하고 실무 나가셔야만 여러분 살아남는가. 전문적 지식을 갖춰놓고 있지 않고 나가서 실무 나가면 여러분 깨지기만 해. 요즘 사람들 유식해. 다 유식해 여러분. 지금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오기 전에 공인중개사한테 오기 전에 이미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사전적 지식을 다 검색하고 와. 이미 다 검색. 자기한테 필요한 걸 미리 확인하고 온다고. 그걸 여러분한테 와서 확인만 받을 뿐이야. 여러분보다 더 미리 조사하고 온다고. 물론 그 제한된 부분만. 근데 공인중개사는 포괄적인 건 알고 있지만 깊숙한 거는 사례별로는 잘 모르니까 이제 당하는 거죠. 공인중개사라면서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몰라요. 죄송합니다.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실무 나갔을 때 잘 모르면은 두 가지 방법을 세트돼. 아예 대답을 안 한다. 가만히 있는가. 내가 1년 내내 학원 다닐 때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내가 대답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둘째,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하면 돼? 그거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러면 돼. 그래서 여러분 요 내용이 우리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과목이 바로 뭐다 여러분?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 과목으로서 부동산 세법은 하나의 학문이기 때문에 항상 어느 과목이나 맨 앞에 있는 게 바로 뭐냐? 총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도 하나의 과목으로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바로 뭐냐? 조세 총론입니다. 총론. 총론이라는 것은 여러분 강론에 대한 기본적이거나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거나 또는 강론을 공부하기 앞서서 먼저 선행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을 모아놓은 게 바로 뭐다고 여러분? 총론. 근데 어떤 총론이 여러분? 조세 총론. 왜 그러냐면 부동산 세법에서 세법 뭐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된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조세와 관련된 총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부동산 세법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 세 파트. 첫째 파트 1 뭐죠 여러분? 조세 총론. 두 번째 파트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 그 지방세 쪽에서 나와 있는 게 우리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바로 뭐죠?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 그래서 국세 쪽에서 우리가 공부할 게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사업소득이란 기타 국세.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부동산 세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일 거예요. 이거는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 성격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요것이 바로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라는 걸 좀 말씀드릴 때 그 전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세 총론 매년 시험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수는 지정되는 것은 아니야.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평균적인 출제 문제수가 그렇다는 얘기여서 2문제 정도 납니다. 2문제. 그런데 2019년도 30회 때는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 3문제 중에서 한 문제만 어려웠어요. 지방세 불법 절차. 그거 할까 말까 강의하다 할 때 고민했던 부분인데 에이씨 이래서 문제니까 제꼈더니 그게 시험에 덜컥 나왔네. 근데 두 개는 쉬운 내용이었어요. 쉬운. 우리가 공부한 것이 뭐냐면 충분히 말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비록 작년 2019년도 30회 때는 몇 문제가 나왔지만 3문제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출제 경우를 보면 몇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나? 2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그리고 작년처럼 몇 문제가 나올 때도 있어. 3문제가 나올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2문제 정도다. 그러니까 최소 하나, 최대 3문제인데 평균적으로는 2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3문제 정도 나옵니다. 3문제. 물론 많으면 4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취득세 몇 문제 나온다고요? 3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물론 29회 30회 때 2019년도 30회 때는 몇 문제 나오냐? 역시 3문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여러분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정도. 물론 많을 때는 2문제 정도도 나온 적도 있어요. 2문제. 그래서 재작년 28회 때 27회 때 이때는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 문제는 몇 문제 나온다? 한 문제. 그래서 여러분 특히 부동산을 뭐하는 단계에서 취득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합해서 몇 문제 정도 나온다 보면 되냐? 4문제. 그냥 여기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것이 4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유세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여러분 재산세야. 요거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보유당에서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 뭐다고요? 재산세. 그래서 역시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 나옵니다. 세 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물론 많으면 네 문제 정도도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냥 세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역 자원시세는 안 나올 겁니다. 그냥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아까 요거 뭐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랬죠? 그 이유는 개별적인 올해 이번 2020년도에는 많이 개정이 됩니다만 그냥 지역 자원시세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몇 문제 나오냐? 한 문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한 문제. 물론 많으면 두 문제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28회 때 27회 두 문제가 나왔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몇 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역시 보유 단계에서도 몇 문제 정도? 네 문제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볼까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여러분 최소 5문제, 많으면 6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파트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도 실무에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역시 30회 2019년도 30회 때도 5문제 나왔습니다. 5문제. 그래서 그냥 얘는 5문제에서 몇 문제? 6문제 나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사업소 등은 요거는 매년 나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나올 때도 있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럽니다. 그냥 0에서 한 문제, 그냥 한 문제 정도. 0에서 한 문제. 그래서 2019년도 30회 때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직전 전에 2년간 한 문제씩 꼭 나왔었습니다만,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소 등은 안 나오거나 나와도 몇 문제 정도 나온다? 한 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총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출제되는 문제수는 몇 문제가 나오냐? 다 더해보니까 1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어쨌거나 뭐 여기저기 문제수 출제 문제수 합해봐도 몇 문제밖에 안 나온다고요? 1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 하나의 과목당 문제수가 몇 문제가 나오는 거죠? 40문제가 나오는데 세법은 16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24문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공시법에서 나옵니다. 공시법. 뭐 익히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공시법에서 24문제가 나와서 우리 부동산 세법은 단독 과목이 아니라 부동산 공시법과 합해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은 단독 과목이 아니라 반토막이야. 반토막 과목. 그래서 어떤 분은 가끔 다 저를 보고 선생의 키가 짧아서 세법도 짧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그런 분들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 다리가 긴 세법 선생도 많아. 저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16문제만 나온다. 그래서 공시법 몇 문제 함께 24문제 합쳐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공시법과 세법이 합쳐져서 하나의 과목을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16문제밖에 나왔느냐? 원래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로서 여러분 아시는 게 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세금과 관련된 전문 자격증 소유자가 누구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죠. 별도의 공인회계사나 세무 전문 자격 분야가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로서 우리 세법을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한테 전문적인 세금 지식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본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실제 우리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보는 세법 내용은 그렇게 전문적 지식 내용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큰 서점에 나가셔갖고 뭐 우리 세법 코너 가서 이렇게 책을 보시면요. 세법책 여러분 엄청나게 무식합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정말 무식합니다. 양도소득세 요거 하나만 이렇게 큰 책 한 권을 구성합니다. 종합소득세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양을 자랑합니다. 근데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문적 지식 계산해 보시오. 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무조건 계산하는 거야, 대부분. 문제의 반은 계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다 모른다 이거 떠나서 어떤 규정을 아는 걸 전제해놓고 무조건 그래 얼마야? 세법은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얼마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요. 취득세 배웠어.
그러면 취득세를 배운 결과 부동산 내가 얼마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얼마구나라는 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결론이 이거예요. 내가 부동산 보유하고 있다 재산세 얼마 정도 나오는데 내가 종부세 낸다? 여러분 맨날 나중에 신문 나가보세요. 좀 고액의 부동산 소유자 오시면 여러분들 내가 이번에 종부세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한테. 근데 우리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해야 안 해? 안 해 여러분. 그건 공인의 계산을 누가 하는가? 세무사가 하는가 그거는. 우리는 그 직전까지 공인의 계산을 세무사한테 넘어가기 전 단계까지죠. 우리 부동산 세법 16문제지만 그렇게 너무 어려운 내용을 물어보지는 않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16문제 중에서 여러분 크게 뭐 상금 난이도 문제는 3문제 정도, 정말 많으면 몇 문제? 4문제 정도. 그럼 이거 버려도 여기서 충분히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세법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16개 중에서 몇 개 이상 맞춰야 되냐? 10개 이상은 맞추셔야 돼요. 목표 최소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 10개. 왜냐면은 16개에 60% 가정한다면 9개 좀 넘어야 되니까 결국 몇 개 맞아야 10개는 맞아야 그래도 60% 맞췄다는 것이 되니까. 근데 저는 강의를 할 때는 요거보다 좀 높게 12개에서 13개, 해피하면 14개까지도 목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할 때 16개 100%로 100점을 목적으로 강의는 못해요. 그러면 공부량이 엄청 넓어져요. 엄청. 그럼 제가 그랬죠. 아까 조세총론에서 일회성 문제라서 우리 뭐가 나왔냐면 이 30회 때 바로 지방세 불복 절차가 나왔어요. 지방세 불복 절차. 사실은 다른 데서는 제가 모의고사 나올 때 요 지방세 불복 절차 시험에 나왔었고 내기도 했었고 또 답이 그대로 이번 일회성 문제 답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 특징이 있었는데 그럼 이런 것까지 맞추게 하려고 공부를 하면 공부량이 어떻게 되는가? 넓어져 여러분. 그러면 정작 잡아야 할 이런 것을 놓치는 거죠. 이런 거 신경 쓰다. 그러면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거는 소홀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꼭 이런 데 가서 괜히 쓸데없이 어려운 거 갖고 고민하는 뭐 시간이 있어. 하루 종일 어려운 문제 하나 갖고 잡고 있어. 이거 못하고 있고. 이런 것도 공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죠. 이런 건 나중에 해. 근데 그 나중에 안 와. 결국 이거 하기도 급해 우리 세법은. 왜냐하면 세법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실과 뭐 민계공 중 요걸 위주로 공부하죠. 공시법과 세법은 마지막에 한다고. 그러니까 세법은 공부를 많이 못하고 맨날 하는 소리가 뭐냐?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 그럼 그러죠.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데? 라고 물어보죠. 근데 사실 거의 못해요. 그냥 그래서 세법은 결국은 뭐냐? 효율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적정하게 투입해서 적정한 점수만 뽑아내면 돼. 그러니까 우리 세법을 공부할 때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지 마. 가끔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는 분이 계셔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것만 해도 충분히 12개까지는 충분히 13개 맞출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내용과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가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리엔테이션 선교서 마지막으로 세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우리 부동산 세법은 첫째,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따른 흐름을 아셔야 돼요.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따른 세금에 부과되는 체계, 이걸 먼저 큰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즉 여러분 거기 231쪽에 박스 있죠. 부동산을 뭐 할 때는 취득할 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뭐 할 때는 보유할 때는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뭐 하면 처분하면 어떠한 세금이 되는가, 이러한 부동산의 경제 활동인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의 체계를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셨어요. 여러분 드디어 시험에 합격해서 공인중개사가 됐어. 그럼 여러분 계약서 열심히 써야 되겠죠. 계약서는 종류가 2가지가 있죠.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둘 중에 하나 써야 되는 거죠. 맨날 그거 써야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 부동산 매매했다 봅시다. 그래서 파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갑과 을이죠. 민법 사도 사람 돌게 하는 게 바로 갑을평정. 예. 이놈들은 나올 때마다 정체가 같아 달라? 다 달라져요.
그래서 갑을 병정만 나오면 얘들 빨리 정체를 바뀌었는데 여기서 갑과 을은 얘는 뭐 누구고 매도자고 을은 매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에 뭐가 일어나면 매매가 일어나면 이때 이 매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떠한 체계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자와 수자를 동시에 쳐다보는 사람이 누구죠? 나 공인중개사. 왼쪽 눈은 누구 쳐다보고? 도자 쳐다보고 오른쪽 눈은 수자 쳐다보고 동시에 다 쳐다봐야 돼.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눈 봐보세요. 눈만 탁탁탁 그러죠. 한쪽은 왼 도자 보고 한쪽은 수자 보죠. 그러면 이때 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매매가 종결되면 도자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주란 얘기야? 님께서는 부동산을 뭐 했기 때문에? 처분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처분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는 세금이 부과된다. 그래서 이것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어떻게 된다? 신고하고 납부한다. 근데 요때 요 양도소득세는 누가 계산하냐? 본인이 계산. 양도자 네가 계산해야 되는데 네가 세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다 하면은 누구한테 가야 된다? 세무사한테 가라. 그런 단계에서 여러분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한테는 자, 취득 단계에서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 취득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당신은 부동산을 뭐 했으니까? 취득했으니까 언제까지 뭘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취득세 얼마냐? 그러한 것을 계산할 수 없고 네가 직접 그 취득했다는 등기까지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누굴 소개시켜주는 거야? 법무사 소개시켜준 거죠. 법무사. 어차피 네가 이 취득에 따른 이전 등기를 해야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뭘 내야 되니까 취득세를 내는데 네가 직접 취득세 계산해 취득세 내고 거기에 대해서 등기까지 할 것이냐. 네가 못한다면 내가 누굴 소개시키지만 법무사 소개해주면. 그래서 이건 이제 법무사 소개하는 거죠. 그럼 소개시켜 줄 때마다 여러분은 세무사나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2, 30만 원이라도 뭘 받을 수 있어?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거야. 중개 수수료. 중개사니까. 자, 이런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을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을은 이제 부동산 취득한 이제 뭐 하는 단계에서? 보유하는 거죠. 이때 보유할 때 부과된 세금이 뭐란 것이 있다? 재산세와 지역자산세, 종부세가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피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설명도 해줄 수 있었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서 매도자, 매수자 또 보유자한테 부과된 세금의 체계를 설명해줘라.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얼마예요? 그건 여러분이 계산해 못해. 못해. 이거는 누구한테 맡기란 얘기야? 세무사. 이거는 누구한테? 법무사한테 맡기란 얘기야, 여러분. 세무사와 법무사 가기 전 단계까지가 우리가 공인중개사가 해야 할 일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에 관련된 세금을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흐름을 여러분이 꼭 입각하셔서 이 문제가 지금 뭐와 관련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취득세와 관련된 문제지 등록물세 이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이런 걸 여러분이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세법을 공부할 때는 부동산의 경제 활동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금의 큰 체계를 잡아라.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확인합시다. 총 몇 문제가 나오지만 16문제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봅시다. 가장. 그러면 취득 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여러분? 취득세죠. 거래 단계에서 부과되는 대표적인 지방세가 바로 뭐다? 취득세. 몇 문제 나와? 최소 3문제. 등록물에서 취득 단계에는 몇 문제? 1문제. 자, 보유 단계 가볼까요? 재지총. 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였죠? 재산세. 재산세 몇 문제 나오죠? 최소 3문제 정도 나오죠. 3문제. 거래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3문제, 보유 단계에서는 뭐가? 재산세가 3문제죠. 그러다 처분하면 뭐가 보되죠? 양도세. 제일 많이 나온 뭐? 5문제나 6문제죠.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세법 중에서 여러분 이제 공부도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냐 못하냐?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메인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세법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면 뭐야, 여러분? 취득세, 재산세, 그다음에 뭐야, 여러분? 양도세죠. 이게 우리 3대 조세인 거죠. 이런 걸 먼저 잡으셔야죠,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한다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나중에 몰아서 해도 괜찮아. 평소에는 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하니까 공부에도 우선순위가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끔 우선순위 없이 공부하는 분도 계셔요. 좀 답답하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엄한 데 가서 괜히 이상한 거 갖고 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가다.
안타까워요,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죠. 아, 부동산 세법 이러한 구성으로 되는데 출제되는 문제점은 뭐가 어쨌거나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잡아야 돼, 안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여러분. 잡아야 돼. 뭐가 중요한 걸 알라는 얘기죠. 뭐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별 세법을 공부를 할 텐데 우리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근데 이 중에서 이 개별 세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체계가 딱 잡혀 있어. 취득세를 공부할 때도 기본적인 체계가 있고, 재산세를 공부할 때도 체계가 있고, 양도소득세 등을 공부할 때도 다 기본적인 체계인데, 이 개별세법의 흐름, 구성 목차를 보면은 제일 먼저 총설 해갖고 여러분 의라든지 성격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취득세 공부한다. 그러면 취득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의. 취득세가 뭐야? 재산세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가 뭐야? 종부세 공부하다 보면 종부세가 뭐야? 정리를 내야 될 거죠. 정리를. 그래 사람이나 똑같이 세법도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격이 있어. 모든 사람 다 성격이 있어, 없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완만하고 어떤 분은 까칠하고요. 성격 다 있다, 나름대로. 세법도 나름대로 성격 있어, 없어? 있어, 성격. 까칠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법이. 그래서 제일 먼저 총세의 성격. 근데 이런 부분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두 번째. 우리 여러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학계를 빼고는 다 무슨 과목이죠, 여러분? 법 과목이야. 그죠, 법. 그럼 법률은 항상 법행위는 누가 있어? 상대방이 있죠. 민법에서 배우셨던 단독행위가 아니라 항상 나는 누가 있다? 거래? 상대방. 세법도 법률행위고 세법도 당사자가 있어, 없어? 있죠.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냐? 첫째,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예요. 세법의 당사자 누구다고요?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입니다. 그러면 과세권자는 가능하면 세금을 때리려고 그러고 안 때리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래요. 가능하면 세금을 때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몰라서 찍을 때 같으면 요령 있게 찍으셔죠. 가급적 과세관청 세금을 때린다 안 때린다? 가능하면 때리려고 그러는 거야. 가능. 그럼 우리가 가능하면 납세의무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피하는 거죠. 얘는 때리려고 그러는 거, 얘는 피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이 세금 많이 내고 싶어하는 분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표시만 해주면 제가 이따 쉬는 시간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제 세금 앵겨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말로 여러분 입장에서 세금을 가능하면 어떻게 돼? 피하죠, 피하. 그러니까 우리는 당사자는 우리 이웃사가 관계가 일치가 돼 충돌적 관계야. 충돌. 얘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때리려고 그러고. 얘는 가능하면 피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세법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 쫓고 쫓기는 관계가 존재. 그래서 세법은 공부할 때면 정말 스릴이 있어. 민법 밋밋해. 공부할 때 보면 맨날 가불병정다 이 새끼들이 나와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맨날 가불병정다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진짜 여러분. 학개론? 걔는 법과목 아니야. 들을 때마다 하거려 그냥. 그래서 학개론이야. 숨이 막혀. 그래. 뭐 하는지 몰라. 무슨 종합과 학이라 해갖고 연병을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쉐를 시끌고 와갖고 부동산 학계는 시험 보는데 공법 문제가 나오질 않나, 세법 문제가 나오질 않나, 갑갑해. 그게 바로 뭐야? 학계론. 에이씨, 가자, 딴 거 하자. 2차 나오면 부동산 뭐야? 공법, 공호해. 무슨 법을 배우는지도 모르겠어. 지 혼자 떠들다가, 뭐, 오늘은 도시미 주거환경정비법, 내일은 주택법, 오늘 건축법, 뭐 하다가 안 돼? 그래서 세법은 그래도 공부할 때 여러분 조금만 애정을 가져주시면 이렇게 재미는 있어요, 세법이. 쫓고 쫓기는 관계전죠. 자, 이때 여러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죠. 납세의무자. 이걸 피해야 되겠죠. 그게 기본적인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여러분? 과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의 구조야. 우리 매매의 당사자는 누구야, 여러분? 매도자와 매수자. 임대일 때는 임대인과 임차. 똑같이 세법의 당사자는 누구다? 과세권자, 납세입니다. 근데 이 세금의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과세권자 달라지고 뭐가 달라질 수 있다? 납세는. 특히 납세는 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득세라든지 또 재산세라든지요.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뭐냐? 세법에 대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뭐냐? 과세 여부예요. 과세 여부.
자, 이거 세금 때리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먼저. 세금이 나오면 가장 제일 먼저 과세하는가 마는 거야. 그래서 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첫째, 과세 대상이죠. 그래서 법에서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느냐, 열거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과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에 해당이 되면, 비과세에 해당이 되면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과세 대상은 뭐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특히 과세 대상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산이죠. 그래야 뭐니까? 부동산 세법이죠. 부동산 세법이니까 반드시 과세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뭐 없어요. 근데 비과세,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야. 잘 나오는 파트. 취득세 어떻게 하면 안 내느냐, 비과세. 재산세, 비과세 또 나왔네요. 올해도 시험에 나왔고요. 주워 먹는 문제. 양도세, 비과세도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나와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과세 여부는 과세 대상과 비과세죠. 다만 우리 취득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취득의 개념,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의 개념,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이 뭐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한 내용이죠. 취득의 개념, 시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세법에서 의사결정은 뭐야, 여러분? 과세 여부죠.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가 과세 시기. 그래서 취득 시기 또는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또는 양도 시기, 요런 거죠. 시험에 나왔죠. 20회 때도.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 우리 세법은 모르냐? 결론은 여러분, 세법을 공부하면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세법의 결론은 여러분 이거예요. 얼마예요? 이게 결론이야.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가 돼갖고 취득자한테 뭘 내야 된다고 얘기했죠, 우리 아까? 취득세, 양도자한테, 그래서 양도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고객은 여러분한테 다시 물어보죠. 뭐라고? 얼마예요? 그 물어보죠. 그 얼마는 누구한테 물어보라? 세무사나 법무사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나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나 중개사야. 이때 세법의 결론이 이거예요. 뭐에다가 과세표에다 뭘 곱해서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 산출세다.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과세산.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나. 이거 공부하는 거야, 세법은. 그래서 공인의 계산이나 세무사는 이거 계산하는 거고, 우리 공인중개사는 여기까지 여기 전. 취득세 내야 된다, 양도세 내야 된다, 이거 내는 거죠. 시험에 거의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거죠. 마지막 6번째에서 이제,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세금을 낼 것이냐? 부가징수에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납세문제가 스스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 거냐? 아니면 과세권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고지해보는 거. 이러한 내용이죠.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개별세법을 배울 때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공부할 때 기본적인 체계입니다. 요 흐름을 좀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건 따라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동으로 쫓아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틀 안에서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법. 세 번째, 여러분 이제 우리 개별 조문을 공부할 텐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강의하고 공부하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은 무조건 법조문을 다 외우려고 그래. 근데 법조문을 다 외우면 좋은데, 그 법조문 어차피 우리 공인중개사는 주관식이 아니야. 객관식이기 때문에 법조문 자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주관식이면 다 외워야 돼. 써야 되니까. 그러면 객관식은 뭐만 잡으냐? 이 개별조문에서 뭐만 잡으면 돼? 키워드를 잡아야 돼. 키워드. 출전이 물어보는 부분, 장난치는 부분이 있다고. 그 키워드를 잡을 줄 알아요. 여러분 키워드만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법조문 그거 어떻게 다 외워? 저도 솔직히 다 못해요. 근데 그 법조문에서 출전이 물어보는 장난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뭐냐? 키워드.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출전이 장난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걸 잡으셔야 되는 거죠. 요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할 때 밑줄 좀 쳐주세요. 여러분 여기다 좀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이럴 거야. 그럼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워드. 여러분이 그 법조문에서 제일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법조문에서 다 나오는 거냐? 아니야. 중요도가 있죠. 이게 중요한 조문인지 중요하지 않은 조문인지 그걸 보셔야 되죠.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구분해 드릴게요. 이 조문이 중요한 겁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한테 별표 하나부터 별표 2개, 별표 3개 이렇게 난이도에서 상, 중, 하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뭐 하다? 별표 치다가. 그 세법 맨날 와갖고 뭐 밑줄 치고 똥가름 치고 별표 3개 치려면 3개 치고 2개 치려면 2개 치고 왜 치는지는 몰라. 스키가 치려니까 친다 그러면서. 근데 이걸 여러분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요걸 꼭 좀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요 난이도에 따른 중요에 따라서 공부하시죠. 마지막 세법은 매년 뭐가 되죠? 개정되죠. 역시 2019년도 역시 개정되죠. 그래서 올 말에 개정이 됐고 내년부터 또 개정된 내용이죠. 역시 저는 지금 개정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입법 과정에서 지금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상임위도 지금 통과를 못하고 있어갖고 언제 개정이 확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세법 개정되죠. 그래서 개정되기 때문에 특히 공부를 하셨던 분은 이미 공부를 하셨던 분은 요거 관심을 가져야 돼서 이번에 공부할 때고 우리가 내년 2020년대 공부를 할 때 달라지는 것이 바로 요 개정상이죠. 요걸 먼저 잡아야지. 나머지 우리가 기존에 공부했던 거 똑같은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확정이 되는 대로 따로 개정세법 해설을 해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특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거기다 일단 먼저 잡으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럼 나머지는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대로 그 변동 없는 거 그대로 나가시고 개정된 거는 다시 개정된 의미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여러분 세법 분명히 13개에서 14개 저는 그렇게 목표를 잡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조금 무리가 따르고 요즘은 세법이 매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왜냐면 횟수를 거듭할수록 항상 문제는 고갈될 수밖에 없고 고갈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워져.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지는 만큼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쫓아가기가 힘들어. 정말 최소한만 아마 세법을 공부하게 될 거고 그렇겠지만 특히 뭐 2차만 공부하신 분은 이제 일로 매진하셔야 될 거고 세법에도 투입하셔야 되고 동차, 1차, 2차를 공부하시는 분은 효과적으로 민계공 위주로 공부하시면서 우리 공시법, 세법은 나름대로 효율성을 추구해서 충분히 시간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여러분. 외워줄 건 기본에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줘야 돼. 외우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공부를 하는 거와 똑같아.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으나 외우지 못하고 있으면 그럼 모르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여러분 세법도 좀 평소에 제가 강조한 부분은 꼭 좀 외워주시고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여러분한테 오리엔테이션으로서 부동산 세법에 대한 정의와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출제 경향 그리고 학습 방법을 설명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번 시간 처음이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이건 이제 다시 더 설명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래서 1교시는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